오늘은 바로 사진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사진 기초 수업에서 야외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촬영된 사진 중에 한 분의 사진입니다. 자, 사진들을 우선 지금 보면 같은 사진이 여러 장 찍힌 것들이 있습니다. 초반에 아마 이건 카메라 설정에서 연사 모드로 되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브라캐스팅이나 다른 이유라면은 같은 사진이 같은 장면이 여러 장 찍힐 때 노출이 조금씩 다르다거나 있을 텐데, 요거는 모든 사진이 여러 장 찍힌 것도 아니고 일부 사진이 비슷한 듯 조금 다른 앵글로 여러 장 찍히는 걸 보면 아마 연사 모드 설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먼저 빼고 그냥 보겠습니다. 그건 빼놨고요. 자, 사진 수업에서 첫날 야외 촬영을 나가면 제가 주문하는 거는 가장 큰 것은 빛을 먼저 찍으라는 겁니다. 사진을 한번 쭉 볼까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7시 조금 넘긴 시간이었고요. 유수함이라는 제주에 있는 예쁜 마을입니다. 경사가 급격한 오르막에 있는 마을이어서 전망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주 북쪽 바다가 보이는 그런 마을이고요. 네, 쭉 보고 옵시다. 야외 촬영은 저희가 보통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빛이 한쪽으로 기울어서 피사체들이 빛을 좀 입체감이 드러나도록 받는 그런 시간대를 결정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시간에 제가 항상 드리는 주문은 빛을 찍으라는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 좋은 피사체가 있으면 카메라를 들게 되는데, 사실 좋은 사진은 좋은 빛이 없으면 만들어지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빛 아래 좋은 피사체가 걸릴 때 그 사진이 좋은 사진인데요. 두 개 중에 만약에 선택해야 된다면 좋은 피사체냐 아니면 좋은 빛이냐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좋은 빛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사체를 보는 훈련은 훈련이랄 것도 없이 다들 좀 익숙한 부분인데요. 좋은 빛은 조금 더 시각을 훈련해야 잘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사진을 좀 오래 찍다 보면 빛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섬세한 더듬이처럼 반응하는 그런 시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요런 사진들을 쭉 보내주셨고요. 몇 장만 골라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여기에서는 어떤 걸 찍으려고 했을까요? 여기에 있는 빛을 먼저 보셨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진에서 이쪽에 있는 빛을 보기에는 이쪽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밝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보여주려고 했는지 정확하게 의도를 드러내기가 쉽지 않죠. 아마 이것도 여기에 있는 그림자와 대비시킨 여기에 빛을 보여주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은 여기에서는 오히려 이 아이를 크롭을 해서 차라리 이쪽도 조금 더 잘라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보여주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의도를 분명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숙제를 드렸는데요. 이날 하나는 빛을 보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마을에 와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몇 장의 사진으로 유수한 마을을 오늘 산책한 코스를 보여준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라는 주문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 사진은 그 주문에 대한 대답이겠지요. 유수함이라는 마을이 보입니다. 네, 이것도 빛을 보신 것 같고요. 이것도 빛을 보신 것 같은데, 이렇게 노출차가 커서 아래쪽이 아주 어둡고 위쪽이 이렇게 밝을 때에는, 장난처럼 말씀드릴 때는 이럴 때 해결하는 방법은 사진을 안 찍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거는 제가 너무 장난처럼 말씀드리는 거고, 이럴 때는 어느 한 곳에 노출을 낮추거나 아니면 반대로 어느 한 곳에 노출을 좀 맞춰줄 수 있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조금 노출을 올리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부분은 노출을 조금 낮춥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살짝 낮춰주는 걸로 해서 이야기를, 전체적인 노출을 한번 봐줄 수는 있겠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도 보신 것은 아마 이 빛 정도일까라고 하는데, 현재 이미지를 봐서는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곳으로 시선을 보내는 장치들이 크게 보이지 않죠.
수업을 해가면서 그런 스킬들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윗부분을 조금 닫을 수 있다면,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붉은 빛 부분들은 조금 더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계속 지금 하늘이 너무 밝아서 아래쪽으로 시선이 안 오고 있는데요. 사진을 처음에 연습하실 때 하늘을 꼭 찍어야 되는지, 화면 안에, 내가 원하는 화면 안에 하늘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물론 하늘을 마음껏 넣어서 찍으실 수 있겠지만 초반에 연습하실 때는 의도적으로 하늘을 뺀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사진을 찍어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쵸. 이 사진에선 하늘이 잘 가렸어요. 이것도 노출이 하늘에 맞다 보니까 아래쪽이 너무 어둡게 나오죠. 여기에서는 내가 살려주려고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에 대해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건 좋을 것 같고요. 자, 봅시다. 아랫부분을 노출을 조금만 한번 살짝 올려볼까요? 뭐가 있는지 여기에. 네, 이런 것들이 있었네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보여주려고 한 부분이 여기 이 부분에 빛이 맞는 부분이라고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면은 상대적으로 하늘을 어둡게 한다거나 요렇게 해가지고 저기에 빛을 받은 이 부분,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부분에 시선을 모아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는 사진을 아래 위쪽을 조금 끊어준다면, 과감하게 끊어준다면 여기에서는 아래쪽도 끊어야 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보여주려고 한 것이 이거였구나 라는 그 의도를 사진을 보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한 문제죠. 여기에서도 하늘이 시선을 많이 빼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다음 야외 촬영 실습 때 제가 이분께는 숙제를 그렇게 드리죠. 하늘 무조건 빼고 찍어 보시라고 그렇게 드릴 겁니다. 요것도 빛을 보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사실 우리가 주제로 생각한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부분의 밝기가 상당히 밝거든요. 그래서 전체 노출을 살짝 이렇게 언더로 내려주면 오히려 내가 보여주려고 했던 이 부분의 인상이 더 선명해지죠. 네, 이런 것도 노출을 조절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맑은 날은 이렇게 그림자가 있는 곳하고 없는 곳이 노출차가 아주 극심해집니다. 방법을 찾아서 해결을 하는 것도 이 사진하고 보면 구성에서 혹시 어떤 사진이 더 좋게 느껴지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진보다는 이 사진이 조금 더 와닿거든요. 그러는 이유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보여주려고 하는 주제가 너무 뻔하잖아요. 이 사진은 훨씬 더 전체 화면 구성 안에 이야기가 있어서, 물론 초점이 여기 있진 않아요. 초점은 아마 여기쯤에 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제와 배경을 이루는 것들이 잘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 사진은 굳이 이야기하자면 인물 사진을 찍는 방식에 조금 더 어울리겠죠. 오늘 이분이 쓰신 렌즈가 50mm 1.2예요. 그러니까 개방값이 아주 개방 조리개가 넓어서 아웃포커싱이 팍팍팍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재밌는 발견을 하셨어요. 그렇죠? 여기에서도 이야기는 여기 있죠. 근데 지금 밝기가 이 부분이 너무 밝으니까 리터칭을 하시면서 여기 이 부분은 조금 밝기를 닫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고 상대적으로 내가 보여줘야 되는 이 부분은 이야기를 조금 더 강조해야 할까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주제를 조금 더 부각시키는 리터칭을 할 수 있겠죠. 여기 한번 보시면 와우, 보이세요? 네, 이게 50mm 1.2의 개방 조리개의 힘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앞에 이 나무를 걸어준 게 훨씬 더 재미있는 사진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나무가 없었다면 그냥 멀리 보이는 풍경의 이야기로 끝일 건데, 이렇게 하나가 걸림으로 해서 일상적이지 않은 이미지를 만들어준 것 같긴 합니다. 아까 그 옹기 하나 있는 이미지랑 비슷한 구도죠. 여기가 유수한 마을에 있는 옛 운동장입니다. 옛 운동장이어서 한쪽에
이렇게 낡은 놀이터 장비들이 있는데 이것도 노출을 조금 더 한번 낮춰보시면 어떨까요? 요런 느낌으로 네, 전체 노출은 요 노출이 맞을 것 같고 여기에서 너무 어두워진 이 부분이 사실은 노출감만 조금 올라오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그쵸? 이렇게 해서 요런 정도로 하면은 앞에 사진하고 비교했을 때 그쵸? 이거하고 이거하고 내가 어떤 걸 받고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를 조금 더 잘 전달할 수 있을 거고요. 네, 이 이미지도 아마 비슷한 값을 적용하면 될 것 같으니까 싱크를 시켜줍시다. 마스크까지 싱크를 시켜줍시다. 그러면 그쵸? 그렇게 하고 좀 전에 싱크 시켰던 것 위치만 살짝 범위만 조정해주고 기울기를 조금 다듬고요. 요런 느낌 정도면 차분하게 가라앉은 톤으로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톤이 조금 밝게 찍힌 것 같아요. 카메라에서는 적당한 밝기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이거 보셨어요? 강아지가 있었네요. 저도 안 보였습니다. 만약에 이 강아지한테 시선을 몰아주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화면을 구성하면 될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쵸. 하늘이 너무 밝아요. 그렇다고 하늘을 톤 다운 시키는 게 무조건 정답은 아닌데요. 가능하면 저희 그러면은 다음 사진 촬영 때는 이분께는 하늘을 안 찍는 걸로 하늘이 보이면은 무조건 카메라를 아래로 숙이거나 아니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하늘이 화면에 담기지 않는 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화면이 전체적으로 약간 밝거든요. 그 고민을 해봅시다. 이거는 그 측광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 설명은 제가 다음 시간에 수업에서 드려야 될 것 같고 여기가 실제로는 지금 보시면 검은색 바닥이잖아요. 그쵸? 검은색 고무들로 만들어진 바닥인데 요 노출을 카메라는 적당한 밝기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검은색을 검은색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검은색을 회색으로 보여주려고 노출을 잡거든요. 카메라가 잘못하는 건 아니고 카메라는 최대한 똑똑하게 해본다고 하는데 실제적인 검은색인데 카메라는 이게 검은색이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요럴 때는 노출 보정 버튼을 조금 언더를 내려서 톤을 다운 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네, 요것도 만약에 톤이 다운되면 네, 요 정도로 되면 훨씬 더 아침에 한쪽에서 낮은 빛이 들어오는 그런 마을 느낌을 조금 더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빛이 예쁘죠? 역시 톤을 조금 다운시키면 네, 빛이 오는 부분이 더 살아나서 보입니다. 우선은 톤을 다운시키고요. 그리고 나면 여기에서 길이 요렇게 흘러가거든요. 요렇게 흘러서 저쪽으로 나가는 길인데 여기가 어둡잖아요. 조금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네, 조금 밝혀서 길이라는 걸 보여주고요. 그죠? 그리고 다른 부분들을 같이 좀 다듬어서 이렇게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부분들을 의도를 살려주는 리터칭이 가능할 겁니다. 여기도 저 윗부분 노출 차이가 너무 심하죠. 이거는 찍을 때 의도하시면 돼요. 찍을 때 저기를 닫을 수 있는 방법은 뭐 그라데이션 필터를 들고 다니지 않는 이상 찍을 때 저걸 닫을 수는 없고요. 이렇게 찍어가지고 나중에 리터칭 할 때 이런 방식으로 리터칭해서 내 의도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네. 자, 여기에서 조금 옮겨가서 각도를 바꿔서 찍어봤다. 그쵸? 좋은 시도인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이 아이는 없어도 되는 아이겠죠. 시선을 한번 앞에 하나의 레이어를 더 걸어준다는 느낌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워낙 노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톤을 다운시키거나 저기 뒤에도 마찬가지고요.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보다 밝은 곳을 어둡게 만드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얗게 되는 부분은 디지털에서 색 정보를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색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밝게 찍어서 어둡게 만든다기보다 어둡게 찍어서 밝게 만드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여기에서도 우리의 고질적인 하늘이 지금
시선을 많이 뺏고 있죠. 하늘이 너무 밝아버리니까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곳으로 시선을 끌어가기가 힘들죠. 네, 요것도 톤이 다운되면 될 것 같고요. 네. 빛이 예쁘게 오고 있었네요. 이건 아마 면 구성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제주에서는 로즈마리가 길에서 잡초처럼 자랍니다. 저렇게. 아이고 예뻐라. 약간 더 노란 빛이 가도 예쁘겠다. 네, 아하, 버스 정류장이고요. 요렇게 시선이 요렇게 흘러나오는 거 보이시죠? 저기서 이렇게 뻗어 나오는 거. 그런데 여기가 너무 아직 밝아요. 그죠? 네, 조금 더 들어가 보셨어요. 그래서 하늘은 사라졌고요. 보여주려고 하는 게 훨씬 더 또렷해지긴 했습니다. 그죠? 마을 지붕 수리하시는 건데 요것도 약간 톤이 다운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와우. 그쵸. 이건 제가 잘 못하는 부분인데 색을 이렇게 화려하게 쓰는 거는 저는 잘 못합니다. 저는 색에 잘 예민하게 반응이 안 되더라고요. 와우. 예쁩니다. 그쵸. 이런 거 액자로 걸어놔도 참 예쁘겠다. 오호. 유채꽃이 피었습니다. 이것도 같은 건데요. 보시면 유채꽃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노출이 거의 날아갈 정도로 지금 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주인공을 살리기 위해서 노출을 약간 언더로 내리는데 언더로 내려도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 중간중간에 빛이 날아가요. 오버로 가는 걸 약간 조심하셔서 사진을 찍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트라스트를 싹 세게 주면 네, 노란색만 이렇게 살아오는 이런 느낌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같은 값을 적용시킬까요? 저기까지? 네, 이런 식으로. 앞쪽에 유채꽃은 빛을 받고 있고 뒤쪽에는 그늘져서 빛을 안 받고 있으니까 이런 장소는 사진이 잘 나오는 장소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델 사진 찍을 때도 저런 장소를 골라서 쓰기도 하고요. 이 사진은 재밌는데요. 구도가 수평을 우선 좀 맞추고 그쵸? 톤도 적당하고요. 네, 오, 재밌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노출을 조금 낮춰주면 더 느낌이 살 것 같고요. 수평을 조금 맞춰볼까요? 이런 정도로. 네, 이런 정도의 느낌일 것 같습니다. 자, 전체 사진을 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진 기초반 수업을 이제 막 시작한 단계니까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실습 때에는 우선은 첫 번째는 하늘을 빼고 조금 찍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출을 약간 언더를 내야 되는데 그 측광 모드에 대해서 조금 수업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짝 한번 체크해야 되는 건 연사 모드에 대해서 한번 더 체크하고요. 그 정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의 구성이나 그런 이야기는 조금 더 천천히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